안녕하세요. 기업분쟁연구소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호날두 사태와 관련해서 위약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계약 전문 변호사로서 우리가 유벤투스를 다시 불러서 공연할 일은 없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계약을 할 때 상대방의 계약을 어겼을 때를 대비해서 위약금 조항을 많이 둘 거거든요. 그 위약금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흔히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번 호날두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위약금 조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실무상 위약금 조항을 쓸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따, 요 사진 호날두, 이 자식. 제가 축구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호날두는 인성이 좋다 그래가지고 저도 좀 좋아했는데, 하여튼 이 자식 앞으로 제가 아마 얘가 뛸 때까지, 선수로 뛸 그 순간까지는 결코 얘를 응원할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호날두가 결장을 했는데 유벤투스가 내야 하는 위약금은 얼마일까?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대강 나오는 바에 따르면 적어도 유벤투스가 계약을 어긴 건 맞는 것 같아요. 계약을 어긴 건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호날두가 뛰어야 된다라는 조항을 넣긴 넣었으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렇게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건데? 위약금 조항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약금은 대전료의 4분의 1 이하다라고 밝혀졌죠. 그러면 유벤투스가 이번에 받은 대전료는 300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35억 원 정도. 그러면 위약금은 한 8억 8천. 그런데 호날두가 받는 주급은 우리 돈으로 7억 7천. 쉽게 말하면 껌값이란 얘기죠. 차라리 위약금 내고 말겠어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자, 우선 우리는 위약금이 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위약금은 말 그대로 위약, 약속을 위반했을 때 내는 금액. 핸드폰, 우리 스마트폰 새로운 기종이 나와서 바꾸러 가면 보통 위약금 내잖아요. 뭐냐? 당신은 예전에 S7 살 때 말이지, 이거 몇 년 동안 쓰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매월 얼마 내기로 했는데, 넌 지금 S10이 나왔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서 싹 지금 약속을 위반하고 새로운 걸 살려고 한다. 그 약정 기간 동안 못 지킨다. 그 약정 기간을 지키지 못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약속을 위반한 금액이 얼마다. 그 계산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를 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위약금이라고 하는 거는 내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을 하기가 좀 어려울 때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을 좀 쉽게 해주는 겁니다. 만약 계약서에 상대방의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진다,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는 만약에 상대방의 계약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나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 우리나라 소송 실무상은 손해를 입은 쪽에서 내 손해가 얼마인지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계약을 위반한 건 맞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계산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계약서에 뭔가 계약을 하고, 만약 일방이 뭔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금 얼마로 배상한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면 나중에 이 금액만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굳이 내가 손해가 얼마 입었다 입증할 필요 없이 너가 계약 위반했잖아. 아까 핸드폰 교체하는 그 부분도, 너가 핸드폰을 3년 동안 쓰기로 했잖아. 그랬는데 네가 지금 1년 반 만에 그냥 스탑해버리니까, 그러면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내 손해가 얼마다라고 입증할 필요 없이 미리 사전에 월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 청구하기 쉽겠죠. 그래서 우선 알아두셔야 될 것은, 위약금이란 제도는 금액을 사전에 퉁쳐놓는 거예요. 네가 계약을 위반하면 나한테 손해가 발생할 텐데 그 손해를 나중에 얼마인지 구구절절히 얘기하려니까 귀찮아. 그냥 사전에 얼마로 퉁치자. 그래서 퉁쳐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대방이 계약 위반하게 되면 우리가 청구하기 좋겠죠. 자, 그러면 다시 유벤투스 사태로 돌아와서, 유벤투스 얘들이 말이야, 한국에 와서 계약을 잘 이행하면 모르겠는데, 계약을 잘 이행 못하면 더 페스타 그 주최사가 손해를 보잖아. 그런데 그 손해가 얼마인지 그때 가서 입증하려면 힘드니까 그냥 퉁치자. 그렇게 해서 위약금을 정해놓았는데, 그게 유벤투스에게 준 돈의 한 4분의 1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게
위약금이 되게 편하긴 편하네 라는데 위약금의 함정이 있어요. 뭐냐?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인상시켜 주지는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위약금으로 정해놓은 금액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손해금액의 맥시멈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약금을 2천만 원으로 정했는데 상대방의 계약을 위반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내 손해를 계산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위약금을 정해놨는데 다행히 내 손해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손해를 다 따져보니까 5천만 원이야. 그러면 야, 내가 위약금을 2천만 원으로 정했어도 내가 5천만 원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2천만 원밖에 청구하지 못해요. 왜냐? 위약금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손해가 발생해도 요 정도에서 퉁치자라고 서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위약금 제도가 상당히 편한 건 사실인데 바로 이 부분에 함정이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해도 그 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급 기술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편한 건 있죠. 상대방의 계약 위반했을 때, 야, 위약금 줘라고 쉽게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위약금보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까지 내가 받고 싶은데, 이런 두 가지 욕심을 다 충족하고 싶으면, 위약금 조항은 일단 두고, 뭐 예를 들어서 금 2천만 원이다. 2항에는, 1항에는 위약금 조항 두고 2항에는 이런 문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만약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실제 손해가 위약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약금 초과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두는 거예요. 이 조항을 둔다면 위약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긴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고급 기술에 속합니다. 지금 그 주최 측인 더 페스타의 경우에도 유벤투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위약금 말고 지금 뭐 엄청나게 화가 난 그 관중들이 자기 표값 다 물어내라. 그리고 추가로 정신적 위자료 1인당 100만 원 내라. 그럼 그 금액이 엄청나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더 페스타는 청구하고 싶겠죠, 유벤투스한테. 그런데 유벤투스하고는 위약금 조항이 있어서 유벤투스는 야, 위약금으로 퉁치기로 했잖아. 이걸로 땡치자.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고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따라서 위약금 조항은 편하긴 한데 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우리는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 이외에도 이번 호날두 사태와 관련해서 호날두 자쓰기 잘못한 건 분명히 맞는데 계약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실무를 하면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 거라 짚어볼 만한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 좀 더 다른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분쟁연구소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